자,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이제는 지금은 개척 정신과 황금의 실크로드, 그리고 세 번째 실크로드의 허상과 정신 분열이라는 주제로, 자, 두 가지 주제로 이제 또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성군 회의록을 쭉 보셨죠? 예. 그런데 너무 발췌한 게 그겁니다. 발췌한 것도 그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파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만큼 알프스 스키장이 강원도 고성군에서 차지한 비중이 엄청 컸습니다. 왜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알프스 스키장은 용평 스키장과 용호 상박을 다투는 대한민국 굴지의 스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경기라든가 이런 1990년도 후반에, 1990년도부터 이렇게 폐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원도 고성군과 의회는 똘똘 뭉쳐서 그 다시 한번 옛 영화를 누려보자. 그리고 알프스 스키장을 만들어서 다시 재개장을 해서 국민들과 그렇게 해보자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알프스 스키장이 이제 시행사들을 선택을 하고, 그런데 중간에 우민과 알프스 스키장은 우민이 영업하던 데에서 체납을 또 엄청 많이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체납을 알프스 리조트, 그리고 알프스 세븐 리조트가 인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알력 다툼, 그리고 자기들 다툼들의 내부적인 돈 문제들,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과 의회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런 자본주의적인 속성들, 자, 그런 거를 하면서, 또한 강원도 고성군은 또 백두대간 보호법이라 해서 환경부가 태백산맥 줄령을 기준으로 동서로 양 800m는 개발 금지 구역이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알프스 스키장, 흘리 지역의 알프스 스키장은, 강원도 고성군 흘리 지역의 알프스 스키장은 이미 국토 개발 계획에 승인을 받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달라고 하지만, 국회에 또 환경 보호법을 또 청원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꼬이게 되지만, 콘도라든가 이런 우민이라든가 대형업체, 알프스 세븐 리조트, 그런 쫙 이렇게 흘러가면서 국공용 임대료를 체납하고, 거기에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너네 좋다. 너네가 얼마라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성의를 보여달라. 그리고 너네가 겨울에 한 시즌이 스키장이 곤란하다면, 자, 봄, 여름, 가을에 먹고 살도록 우리가 30기 고성 알프스 풍력 발전에 행정 편의를 지원해 준다. 그리고 지원 사업비도 지원해 줄 거다. 자, 그런데도 안 하고, 자, 합니다. 그래서 자, 10년이 넘게 그래서 하다가, 자, 보셨죠? 지난 영상에서 강원도 고지사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합니다. 왜? 2년 내에 사업 개발 미착수, 그리고 자본금과 의지 부족. 자, 그리고 그러한 요건들을 내걸고, 자, 취소를 하니까, 시행자 취소를 하니까, 강원도가 신청을 해서 강원도지사 이름으로 이제 취소를 내립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두 군데 다 풍력 발전하고 알프스 세븐 리조트, 그런 스키장에 대해서. 자, 그런데 알프스 세븐 리조트 리조트를 시행 취소에 대해서 건 게 아니라, 그나마 돈 나오는 알프스 풍력 발전에다가 시행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야, 아니 그러면 보셨죠? 영상에 지난 영상에서 강원도 고성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 이때까지 그러면 뭘 해 왔는가? 예? 하지만 자, 여기에서는 그 과정에서 강원도 고성의회하고 자, 그 고성군청의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해서 타당성 분석을 하고 찾아가서 겨울에 운영을 하니까 그것을 찾아가서 세금 체납에 대한 명분과 그리고 그 내역을 파악해서 무조건 결선 처리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해라. 그러면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알프스 스키장 쳐보면은 그 강원일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자, 알프스 스키장에 대한 그 슬픔과 고통의 그 기사가 쫙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도지사에 제출한 2020년에 개발촉진지구 및 풍력발전소 조성사업지구 해제 신청 청원서에는 주민들의 알프스 스키장에 대한 입장과 소외가 잘 나타나 있다. 주민들에게는 한 가지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제1의 스키장 건설이었다며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알프스 스키장만을 고집해온 것이 흘리의 발전을 막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반성도 돈다. 자 이렇게 2장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자기 반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속내는 어떻죠? 자 자금력 부실하죠. 신용상태 부실하죠. 자 그런 업체들이 와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세금을 납부하니 많이 네가 내 내가 내 하면서 공사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소송전이나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고성군청원과 고성군의회는 똘똘 뭉쳐서 이자들에 대해서 그 타당성 분석과 검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거 있습니다. 뭐냐? 여기에 알프스 스키장을 막은 것이 강원도 고성군과 고성군 의회와 강원도 고성 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칫하다가는 만약에 알프스 스키장을 열었다가는 이런 그 자본주의에 찌든 이 채무의 그 납세자들이 체납자며 그리고 이런 그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 자칫하다가 열었다가는 그 강원도 고성군의 흘림마저 초토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투자를 하지요. 자 그러면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수익을 내거나 마이너스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0이라는 겁니다. 자 주민들이 이 공무원과 그 여기에 있는 고성군 의원들에 대해서 그 노력과 그 검증과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은 자기들이 오히려 자기 반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본주의의 그런 그 업체들은 여기를 완전히 폐쇄되고 그리고 나중에도 알프스 스키장에 그 중간에
그 들어온 중간에 그 하겠다고 들어온 하나 콘도라든가 자 하나 이런 그 사람 이런 업체들이 건실하고 튼튼한 업체가 할 수 있는 것마저 기회마저 소실케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점을 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PF 유동화 시장 분석. 자, 이건 뭐냐면 하나금융그룹에서 자, 한 겁니다. 자, IMF 외환 위기 이후 시행 시공이 분리되면서 소형 시행사들이 토지 매입 비용과 공사 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PF 기법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자, IMF 외환 위기의 경제 금융의 그 회복 그리고 건설 산업의 회복. 자, 그래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국내 부동산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2009년 3월 말 기준 약 81.7조 원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호황이 됐나 봐요. 자, 그래서 2000초년부터 2000년 말까지 이렇게 호황세를 누립니다. 자,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그런데 2006년 9월부터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억누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왜? 분양 시장이 위축되자 5조까지 성장했던 규모가 1조만으로 축소된다. 2007년에. 자, 그리고 뭔가를 봤더니 2009년 상반기에는 부실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 시행 및 대주단 협약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 신용 리스크가 점차 축소되면서 신용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발행 세정이 다시 회복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비소구 금융 그리고 그 부의 금융 그리고 비소구 금융 자 그렇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용도라든가 담보를 묻지 않으니까 시행사가 너나 할 거 없이 우두두두두두두 그 건설 부동산을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속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행단은 예금과 고객들의 은행과 예금과 적금만으로는 한도가 있으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 어떻게 됩니까? 채권에 투자하고 공사라든가 이런 그 부동산 개발에 투자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득을 남기는 게 이 은행 금융권의 생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들은 이게 토건 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행사는 공사를 해야지 자기들이 먹고 살죠. 이윤을 내고. 자, 그러면 누가 자, 그래서 이렇게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든가 어떻게 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이고 이거 좋은 거죠? 왜? 그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자체적으로는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합니다.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금 회복만 할 수 있다면 일단은 지르고 본다는 겁니다. 자, PF 부실이 현실화되더라도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국내 부동산 PF 방식 비교. 사업 시행사, 담보 프로젝트 수익만 본다. 시행사, 시공사에 보증을 한다.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언제냐면 2011년도에 부동산 PF 대출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얼마 전에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문제의 처방으로 자 대출 부실하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나오죠 또. 대출 부실 문제의 처방으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대출 만기를 1, 2년 정도 연기한 바 있다. 자, 이 처방의 배경에는 1, 2년 안에 민간 건축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민간 건축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물가 금리 인상, 대외적인 압력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한계점에 봉착한다. 금융권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의 리스크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PF 대출에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건설사의 지급 보증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PF 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재건저축은행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 우려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중첩되면서 건설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래서 내준 말. 외환위기 이후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와 금융 시스템 변화를 겪으면서 시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얽히면서 현재 부동산 PF 구조가 자리 잡게 되었다. 자, 제가 드렸던 말씀 나오죠. 현재 개발 금융 메커니즘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역사적 산물이며 정부 제도, 시장 특성,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변화해온 결과이자 과도기적 형태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PF 구조는 시공사에게 리스크가 편중되는 사업상 구조로 문제로 인해 PF 대출로 인해 건설사들의 부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 이러한 문제점 인식은 관련 업계뿐 아니라 금융 당국을 중심으로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에서의 대응뿐 아니라 근본적인 PF 구조 및 자본 조달 시장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본력 있는 시행사 출연. 자, 기억하세요. 자본력 있는 시행사의 출연. 자본력이 없으니까 문제가 많이 되더라. 시공사의 다양한 자금 투입원, 유인책 확대, 보증이나 보험 상품의 다양화, 프로젝트 평가 체계의 전환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만 보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이 소홀하다면 그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완전히 깡통이 된다는 거죠. 예. 왜?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내에서만 채권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리고 중소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 및 애로사항. 이거는 우리은행 종금당 과장이 한 겁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포함한 금융 차입 방법의 다양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걸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건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지역별, 기업 규모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거를 하니까 지나치게 많은 건설 및 개발업체 수의 증가는 향후 부동산 경기의 흐름에 따라 주거용 건축 산업이 위축될 경우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PF를 하려고 그러니까 정부가 도입을 해서 푸니까 너나 할 거 없이 하다가 그게 오히려 과열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상 사업주, 그러니까 시행사는 건설사를 비중 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보면 중소형 규모의 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용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내부적 심사 과정의 어려움이나 많은 분양자들의 브랜드 가치에 집착한 구매 형태, 중소규모 사업의 이해 부족, 여러 가지 제약이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어떻게 잘 보셨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 개척 정신이 어떻게 되죠? 자, 영국이 미국으로 가는 메이플라워에 청교도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자, 미국으로 갑니다. 자, 신세계 자유의 나라. 그래서 아메리카 신대륙.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 원주민을 인디언을 학살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자, 이것에는 뭡니까? 실크로드, 신세계로 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거기를 씨 뿌리고, 그리고 토양을 경작하고, 그래서 그 컬처베이션, 그 경작 정신과 개척 정신이 맞물려서 이렇게 수년간 그 살찌우고 있으면, 그 국토를 풍요롭게 하고 있으면 다시 후세대가 2차 영국에서 건너오는, 다시 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개척을 해놨으니까 너네 여기에서 영토에서 정착하고 살아 하면서 다시 또 말 타고 떠납니다. 그게 서부며, 그게 그 서부의 그 개척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프론티어 정신, 이 기업주 정신에서도 강조하는 거, 그 진정한 투자, 그리고 뭐다? 컬처베이션.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현대코아는 어떻습니까? 자,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다. 여기 리모델링 한다. 뭐 펜타곤 시티가 한대. 그러면서 매각, 투자하고. 예? 자, 펜타곤 시티 이름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리모델링 한대. 그러면서 자, 또 어디야? 알프스 스키장. 자, 거기 알프스 알프스가 주는 그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알프스 스키장을 재개장하고 리모델링 한대.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 투자해. 자, 우리는 뭐? 묻지마 금융, 묻지마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이거 하면서 자, 어떻게 됩니까? 초창기에. 자,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의 투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 SPC 내에서 그 투자하고 금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기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왜? 자, 90년도부터 2000년에 가면서 현대코아는 무너져 가는데, 현대코아를 꼬셔서 여기로 들여보낸 대다수의 구분 소유주들을 속이면서 그 당시에는 기획부동산이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대다수의 구분 소유주들을 끌어들인 그 당사자들은 아직까지도 반성과 미안함 없이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공실이 되고 현대산업개발과 세원기공의 무수한 공실. 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의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자, 이 내부는 또 어떻게 되죠? 자, 세원기공 파산, 이슨 파산. 자, 그렇게 하면서 자, 2006년에 지상 1층은 어떻습니까? 2006년에 웨딩홀 하지 말라고 신청했다가 몇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무단용도명령 위반 건축물로 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어이 한다고 이거 우기면서 대다수의 구분 소유자들을 끌고 갔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희 부모님 세대들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자, 밥벌이에 찌들어 있고, 그런데 소위 부동산에 대해서 안다는 자들이 그렇게 꼬셔가지고 여기서 웨딩홀을 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돼서 지상 1층은 전부 다 위반 건축물, 그리고 출입구 몇 개, 3개만 제외하고 전부 다 위반 건축물, 그리고 지상 2층도 무단용도 변경의 위반 건축물, 예식장으로 인해서. 자, 지하 1층은 어떻죠? 자, 콜라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단용도 변경의 위반 건축물. 콜라텍 하지 말라는 거 이 기어이 해가지고.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밖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밖에서 천당 밑에 분당 버스타워 그 시마이 1020을 리모델링 후 메가 자기들은. 그런데 관할청인 어떻습니까? 강동구 내에서는 자, 지방세 체납, 그리고 건축유행 강제금 13억 미납. 자, 이렇게 해야 한 겁니다. 그런데 지네들은 정작 뭐죠? 알프스 리조트, 알프스 스키장. 자, 보이죠, 그림이. 자, 그러면서 웨딩으로 주도하고 콜라텍을 주도했던 자들은 한마디 반성 없이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대부분의 구분 소유자들 눈과 귀를 막으면서 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 20년 동안 회의를 한다는 게, 자, 월세 어떻게 하면 받을까? 월세 어떻게 하면 받을까? 남들은 명도 소송을 하면서 정당하게 대항해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분 소유자들 눈과 귀를 다 막으면서 자, 그게 바로 황금만능주의. 자, 그러면서 뭐죠?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현대코아 여기 초토화돼도 상관없어. 여기 무단 용도 변경에 위반 건축물 돼도 상관없어. 저기 황금의 실크로드 가서 황금만 가져오면 여기 해결돼. 속아 넘어간 거죠. 홀라당. 거기에 개척 정신이 있습니까? 거기에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은 현대코아에 와서 돈을 낭비해온 게 아니라 20년 이상 돈을 낭비해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황금의 실크로드, 그 황금 노다지, 그것만 보고 자기의 나와바리, 자기의 현재 처한 위치는 망각한 채 현대코아에 이건 무단용도 변경 위반 건축물 이거 상관하지 마. 월세만 나오면 그만이야. 자, 그러면서 그 꼬시는 말들에 홀라당 넘어가서 자, 그 유동화 증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든 구조화 상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자, 기차를 타고 오랜만에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런던에 자, 도착을 하는 자, 기차를 탔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그 검표원이 체크를 해요. 자, 아인슈타인 박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기차표를 막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 박사님 괜찮습니다. 저에게 그 표를 삭다라는 어떤 그 확신만 영수증이라도 있으면 그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검표는 배려를 많이 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너 있게. 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계속 찾으면서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이보게 고맙네만 나는 내 행선지를 찾기 위해서라도 내 표를 찾아야 되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뭐 PFABS, 뭐 자산 유동화에 관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구조화 상품들에 눈돌아서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면은 자, 숲은 안 보고 방향과 자기의 행선지를 놓치고 시류에 물타도 부표처럼 방향을 상실한 채 떠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구조화 딸랑 부동산 개발 금융 기법인데 부동산 금융 기법에 홀라당 넘어가서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또 자, 그러한 실크로드의 허상과 정신분열 뭐 자, 이것에 대해서는 자, 종래까지 하고 있었던 게 처분 신탁하라면서 종용해 단연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탁 상품의 투자 권유 대행인이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 상품 판매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을 말한다. 법인은 불가하다. 신탁 상품 역시 금융투자 상품의 하나이므로 신탁회사는 투자 권유 대행인에게 그러니까 그 자격을 가진 자에게 신탁 상품의 판매를 위한 투자 권유를 위탁할 수 있다. 자, 투자 권유 대행인이 될 수 있는 자, 자격을 갖춘 자,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신탁투자 권유 대행인을 위한 등록 교육을 마친 자에 한한다. 자,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자, 시험에 합격한 자, 등록 교육을 마친 자,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자,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의 등록 요건을 가진 개인으로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등록을 갖출 뿐만이 아니라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자, 투자 권유 대행인의 금지 행위. 신탁 상품의 취득 권유 행위만 가능하다. 누가? 투자 권유 대행인이.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각층 구분 소유자들, 선의하고 무지한 구분 소유자들 찾아다니면서 80% 이거 넘으면 니네 공매에 넘긴다. 미친 소리나 해대고 다니면서 예? 아시죠?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자기 무단용도병의 위반 건축물 이거 처맞도록 해놓고 그래도 좋다고 다니면서 예? 구분 소유자들 대부분의 구분 소유자들 눈과 귀를 막고 현혹하면서 처분 신탁 뭐 만세 부르기 하고 예? 그런데 자 여러분 속은 게 자랑은 아니죠. 자 무지하다는 거는 민법에서도 자기가 무지하고 하다는 거를 자기가 선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법에도. 자 그런데 모르는 게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단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몇몇 분들을 명도소송으로 그래도 개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믿겠냐. 예? 제가 무슨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이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응?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말 안 듣고 뭐 누구 말을 듣나? 변호사 말을 안 믿고 누구 말을 믿나? 안 믿는다니까 나는요.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밖에 안 믿어요. 자, 그러면 너 하나님 팔지 마. 예. 그런데 자, 저는 이 자료를 보이잖아요. 자, 그 자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자료를 보이고 자료를 드밀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었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무슨 자료라면 자, 뭐죠? 알기 쉬운 신탁 상품 이야기, 금융투자협회. 자, 그리고 자, 금융투자협회. 잘 안 보이시죠? 자, 금융투자협회.
전화해 보세요. 이 자료가 맞는가. 02 2003에 9000번. 자, 초파 1세 발행 2012년 2월. 전화해 보세요, 여기. 예. 이 자료가 의심되면. 자, 그리고 나서 자, 제가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에 그때 그 한두 달 전에 이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신탁 상품을 종용한 자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 이 처분 신탁이 맞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세하게 적어서 이렇게 내서 그 지상 1, 2층 그 구분 소유자들 그 처분 신탁에 등록된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주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한다는 얘기가 뭐 특별한 거 있나? 이거 말고 뭐 저기 여러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 제가 모든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요. 자기가 속고 있는데도 속는다는 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계약을 하고 있어. 예를 들면은 무슨 계약을 하고 있으면 그게 의심이 가고 못 믿겠지만 특별한 게 없으니까 만세 부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꾼이 사기를 쳐도 사기를 잘 쳐서 현대코아가 빨리 어떻게 뭔가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예? 그 인간의 그런 어떤 그 마음, 인간의 그 나약한 마음. 예? 자, 여러분 이거 문제 많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명도 소송 하는 분들하고도 그 지상 1층에 그 공유를 하자고도 했는데 자, 또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 건 민원 넣지 마. 그러니까 언제는 민원을 그 하라 그러면서 내 이름 넣지 마. 우리 변호사님 저기 하니까 예, 딱 편을 가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뭐 연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혼자서 그 투쟁을 하고 그렇게 저기 하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뭐 다들 지혜롭고 현명하시고 그리고 다들 잘 사시고 그러니까 특히나 지하 1층에 있는 분들이 지상 1층의 분들보다는 훨씬 더 끈끈하시고 그런 그 정감이 있더라고요. 왜냐? 월세 만세 분들은 월세 만세 분들끼리 뭉치고 그리고 지하 1층에 명도 소송 분들은 명도 소송 분들끼리의 그 끈끈함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게 저는 그래도 지상 1층보다는 낫구나 하는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런 황금 산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여기 현대코아 이 무단용도 변경의 위반 건축물 이거 어떻게 해결할게. 자, 그런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그 현대코아의 그 잔존 세력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천당 밑에 분당, 포스타워의 리모델링 메가, 뭐 그리고 알프스 스키장 이름만 들어도 설레죠.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시대적 상황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은행에 뭐 저기 각종 부동산 금융화 상품들, 구조화 상품들 그런 것에 부동산 자격증 따거나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약간의 부동산에 그거 있으면 그런 활성화 때 또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 아인슈타인처럼 자기의 행선지를 모른 채 이리저리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정신분열이다, 이거는. 자,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그 현대코아의 시스템을 김영삼 대통령이 고집도 세고 했지만 자, 금융실명제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지만 타이밍이 안 맞았다 뿐이지. 자,
멋진 말은 하나 남기고 돌아가셨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 현대코아를 괴롭히고 현대코아를 이렇게 만든 구분 소유자들의 눈과 귀를 막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닭의 목을 비틀면 영원히 밤일 것이다. 웃기지 마십시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